YSPMC 차현신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 여왕 차현신입니다. 긍정 마인드는 위기 때 행동으로 옮기고 부정 마인드는 위기 때 관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망을 하고 있습니까? 자, 행동으로 옮기자면 올바른 지식과 정보가 함께 해야 되겠죠? 오늘도 저와 함께 또 한 발 앞서 나가는 지식과 정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매주 강의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장기주택은 다주택자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그 4주 동안에 걸쳐서 주택임대 등록 완전 정복이라는 시리즈로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슈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제 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름대로 쉽게 전달하고자 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그 주택임대 등록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과연 그러면은 그 장기임대주택이 다주택자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여부를 오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한 이 내용 또한 그 혼란을 가져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중과가 적용되는 그 다주택자의 주택수에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수가 포함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자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음마 아파트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와서 또 A라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장기 임대 등록을 주택 등록을 하였고요. 또 같은 16년도에 또 그 B라는 아파트를 또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 주택은 그냥 임대 등록 주택 등록은 안 하고 그냥 6억 원 초과 아파트로서 일반 주택으로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럼 그렇게 있을 때 18년도에 와서 최초의 13년도에 취득한 음마 아파트는 거주를 하지 않은 상태, 비거주 상태에서 이 주택을 양도를 했을 시에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과세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흔히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았을 시에 기본 세율이 있죠. 6에서 40% 양도세가 주가 되는데요. 그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나 20%가 더 추가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마 아파트를 비거주를 했을 시에는 그것이 중과세가 적용이 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거주한 상태에서 이것을 팔았다 하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아까 보신 그림에서 보면은 그 음마 아파트를 거주를 한 상태에서는 이것을 양도했을 때에는 장기 임대주택 등록한 주택은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거주를 했다면 그 음마 아파트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비거주했을 시에는 이것이 바로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따질 때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지만 다주택자들 분들께서 그 주택수를 따질 때 그때는 바로 그 중과 여부를 따질 때는 그때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중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했을 시에 과연 그 추가 과세가 적용이 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그 양도 차익에 따라서 기본 세율을 6에서 40%를 적용을 해 왔었는데요. 자,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차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 6에서 40% 플러스 10%가 더 추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3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다가 20%가 더 추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다주택자가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위치한 그 주택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란 어디냐면 흔히 서울은 다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가게 되겠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주택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모든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시에는 바로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 5년을 경과한 후에 양도를 했을 시에는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고 또 장특공제 적용을 해서 이때는 세금의 혜택을 바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8.1 대책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던가 아니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던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단연코 정부의 생각을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결국에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5년 지난 후에 양도를 해야 그런 중과세도 막을 수가 있고 장특공제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는 과연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것으로 오늘은 주택임대 등록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 완전 정복이란 주제로 4주 동안 또 강의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또 궁금한 점들 생기실 겁니다. 방송으로 다 못 전해드린 이야기들은 또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추가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6월 달 셋째 주 토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토요일 날 16일 날 오후 2시에 삼성동에서 부동산 멘토 회원과 함께 집중 토론하는 투자 전략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전화로 꼭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실 분들 023772-020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투데이 매물